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광명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광명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지난번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래됐다. 그 광명 2구역에 있었죠. 거기도 그렇고 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했었던 철산자의 헤리티지 거기도 그렇고 호반소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원래 그 직방에서 방송을 했을 때는 2구역이 먼저 막 된다 그랬었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방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작 거기는 아직도 안 나와 있고 뭐 한 7월 달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문제고 사실, 예, 분양 일정은 계속해서 이제 밀리기 좀 마련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 그냥 하반기다, 7월 달이니까 이 하반기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광명 1구역이죠. 그래서 이름은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그러니까 자이랑 더샵이랑 포레나랑 이제 세 군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S 자이 그리고 포스코, 네, 포스코자, 그리고 이제 하나포레나. 그래서 이제 메이저 세 곳이 다 같이 이제 붙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송도에서 나온 거, 평택에서 나온 거, 어디 뭐 신도시에서 나온 거 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 같은 데서 나오게 되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진짜 경쟁이 좀 심하고 옆에 단지랑 이게 비교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좋은 품질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멀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핑크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하철 1호선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해서 쭉 밑으로 해갖고는 7호선, 우리 집 가는 거 7호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개봉역 있고 구일역 있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지하철 7호선 나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남 갔다가 강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강북을 원래 이제 또 종로 쪽 바다, 예, 핵심적으로 통과해서 가는 거 해갖고, 하긴 이걸 가지고 뭐 따지면 뭐해. 어차피 그냥 서울 옆에 광명이나 그러면 거긴 사실상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세금이나 이런 것은 이제 경기도 광명시로 해서 들어가니까 서울하고 좀 다르긴 다르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훨씬 더 저렴하게 다 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문 열면 서울이고, 요거 개천 하나 살짝 넘고 그러면은 서울이고 하니까 사실상 서울인데, 여러 가지 뭐 혜택은 상당히 많은 지역. 그래서 이제 광명이 괜찮죠. 다른 동네에 있는 어디 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같은 데보다는 사실 광명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인지도도 그렇고 주변의 인프라나 이런 걸 생각해도 그렇고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요. 네, 제가 맨날 그 검단, 그리고 의정부 쪽에 있는 그 양주, 덕계, 옥정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주, 운정 이쪽에서 막 여러 군데랑 비교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만 데는 없죠. 여기 그냥 말 그대로 요 개천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서울이니까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뭐 GTX가 되네 마네 이런 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전혀 없는 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호반 서밋 브랜드파크 요거 있죠. 요거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자이 브랜드가 아무래도 훨씬 더 먹혀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 아마 8, 9단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10단지도 그렇게 해서 자이 쪽에서 브랜드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6구역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 전체는 다 그 광명 쪽에서는 아마 자이가 브랜드 타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송도 같은 케이스는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지타워도 있고 거의 다 뭐 포스코의 땅이죠. 예, 물론 이제 프로지오도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고 뭐 중요한데 또 먹은 데도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상징성 있고 이런 게 랜드마크가,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 이름 자체가 랜드마크 더샵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송도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광명 그렇게 되면 아마 자이 이렇게 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지도에서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요 구역, 이제 광명 뉴타운에서 이제 나와 있는 여기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쪽이 1구역인데, 요 이제 얘가 이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원래 생각했었던 베르몬트 광명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아마 요번 달에 한다고 하니까, 글쎄 21일 날 내일 발표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번 달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남은 게 21일 내일하고 28일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준비를 이제 청약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고문이 나온 날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청약통장에 그 금액을 넣어 놓는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아마 그 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일단 개요 한번 보시죠.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분양 임박 3585세대. 야, 어마무시하다. 근데 광명이라면은 여기서 3585세대가 소화가 가능할 것도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케이스는 뭐 다른 데 신도시처럼 거의 뭐 동타에 막 다 같이 몰려 들어오고 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도 같아. 어느 정도 입주장 때도 소화는 다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8개 동이 들어가고요. 가장 높은 층은 38층. 그리고 296%. 이건 좀 이상하다. 300%였으니까 299나 298%까지 올렸을 것 같은데 용적률을 296%까지밖에 안 해놨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건 좀 심각하다. 21%. 이건 아닌 것 같은데 21%.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높은데 빡빡하게 지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케이스는 지금 뭐 본격적인 광고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위야. 참 희한하죠. 주변에 학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을 가든 강남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여기서 교통을 따지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서울 개봉초등학교 있고 계흥초 있고 계흥중 있고 여기까지는 좀 멀긴 하다. 예, 그래도 광명초 있고 광명 북고등학교 있고 광명 북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도덕초등학교. 이름 진짜 재밌다. 도덕초등학교. 예,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광명 햇살광장에서 이제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러면 상당히 괜찮지. 저도 장안동 쪽에서 이제 분자 쪽에서 이렇게 이제 중랑천 있는 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살다 이쪽에서 살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런 거 하나 있고 그러면 진짜 삶의 질이 항상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수변공원 이거 있으면 진짜 좋기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서울인데 안양천 있고요. 광명대교 있고 한강 테크노타운 있고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 있고 주변에 이제 현대 홈타운이란 브랜드 그러면 이것도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꽤 오래전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두산 리브 있고요. 요런 데랑해서 시세 한번 같이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썼던 헤리티지 여기 이제 분양가랑해서 견주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조그만 실개천이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향으로 해서는 조금 실개천이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예. 그리고 광명 사거리역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여기 있고요. 광명시청 항상 뭐 관공서 시청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갖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시청 살면서 그렇게 갈 일은 별로 없어요. 예,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동네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 7호선을 딱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위에만 가지고 해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충분할 것 같아. 모든 것은 다 여기 다 갖춰져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자이더 헤리티지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왜냐면은 분양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9억, 10억, 10억, 9억, 3억, 9억 3천 조금 세게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점 평균이 56점이 나왔고 그리고 경쟁률은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6대1, 4대1, 10.3대1 그리고 후반 얘는 좀 더 저렴하게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후반을 좀 더 추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담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분 사정에 맞춰갖고 각자의 그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정이란 것은 어디 아파트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고 나 아파트를 꼭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청약을 어떻게 해서 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게 가장 좋죠. 또는 뭐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아파트는 어느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낫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디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좋지 뭐. 그죠? 자, 하여튼 그렇고 여기 같은 케이스는 8억 7천.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네. 가점 평균도 물론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일단 여기서 먹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크죠. 자,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